성읍시 북부권에 노인을 위한 목욕시설과 수영장을 갖춘 복합시설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성읍 북부권은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군수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민주당 경선에 합류했습니다. 권 군수는 일자리 창출 등 10대 핵심 사업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홍규 김제시장 예비후보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역부족이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원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윤승호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2일 8,00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886명, 정읍 353명, 남원 327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5명 더 늘어 모두 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활동으로 만들어진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문화재라고 합니다. 우리한테도 익숙한데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또 시도문화재 등등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60년 동안 고수해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이제는 유산으로 바뀝니다. 이 문화재라는 말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널리 사용돼 왔는데요. 일본의 법률을 그대로 사용해 문화재라는 말이 재화의 성격이 강하고 자연물이나 명승, 또 사람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이라는 명칭이 쓰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유산, 시도문화재 자료는 시도문화유산자료 이렇게 명칭이 바뀝니다. 대신에 국가가 지정하는 국보와 보물, 그리고 사적 등은 현재 명칭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가칭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써오던 이름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용어의 교체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 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뒤따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헬로TV 전북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원시장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윤승호 예비후보를 김남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인물은 누가 될지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에 나선 윤승호 예비후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선에 들어오는 남원시장 예비후보 윤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난 게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도. 감사합니다. 아 여기 옆집에 어디? 여기 와서 내가 단골이요. 일할 거 아니요. 오래 살 사람. 또 남원 잘하는 사람. 저는 한 평생을 남원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언론인, 시민운동가, 도의원, 짧지만 시장도 조금 했지요. 인문재리는 물론 사회연상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서 남원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원 박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죠. 이제 남원의 희망, 대안을 마련해서 남원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실수 끊임을 이어나갈 것을 부탁하고 시간은 으로 가야 한다. 공부로 가야 한다. 업무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상당히 남원의 모든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남원다운 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토대로 우선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제기된 공공의대 설립과 서남대 후속 대학 유치 그리고 청년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직속에 청년 문화 육성 지원단을 만들어서 대학 유치, 청년 일자리 등 청년 관련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리산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되찾아야겠습니다. 특히 남원의료원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아동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심내혈관센터 등을 활성화해서 의료복지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 안 나오세요? 그래도 남은 지킬 사람이 해야지. 장점이라면 제가 조금은 남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남원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원을 잘 알지 못하면 남원의 변화를 이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다방면에 걸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시민운동과 언론인, 정치, 행정 모두에 걸쳐서 탄탄한 인맥과 경륜을 쌓아왔습니다. 지금 남원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능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노련한 단체장이 선출돼야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쁜데 죄송합니다. 잘 좀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할아버지. 항상 어쩌자고 물었다. 제가 한평생을 남원에서 살아왔지만 정치가 모두 승승장구할 수는 없나 봅니다. 선거에서 질 때마다 좌절과 실망, 특히 가족들의 희생과 아픔이 컸습니다. 그러나 더 단단하고 유연해진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 길만 가겠습니다. 제가 아파서 또는 말실수로 또는 불운해서 여러분 쓰라린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마다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에 복당한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4년 전 탈당 전력을 사과하는 한편 이번 경선에 감점 없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경쟁후보 측에서 복당을 못한다, 복당을 하더라도 감점 때문에 어렵다는 등 거짓 선전을 했지만 지난주 민주당에서 감점 없이 경선에 임하라는 공식 명령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와 명분을 열거하더라도 지난 4년 전에 저에게 보내주신 시민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는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린 상처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두 갚겠습니다. 민주당 이홍규 김제시장 예비후보가 김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나름대로 비전과 열정, 사랑과 철학을 가지고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했지만 현실 정치에서 역부족이었다며 사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 이홍규 정치를 그간에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분들께, 우리 시민들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권익현 부안군수가 군수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합류했습니다. 권 군수는 재선 도전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과 휴양 관광도시 기반 조성, 농축어업 기반 구축, 민생경제 최우선 등 10대 핵심 사업을 밝혔습니다. 부안의 큰 꿈을 완성하기에 4년은 부족합니다. 이제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안 발전 후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정읍지역 5개 장애인 단체가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섭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정읍시 시각장애인협회와 정읍시 농아인협회 등은 유 시장 재임 동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증차와 콜택시 확충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낡은 시설을 개보수하고 증축했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진석 후보님이 재선해야만 정읍시 장애인 1만여 명의 수건인 장애인 복지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함을 우리 단체들은 정읍 시민에게 알립니다. 전북 지역 농업인과 임업인, 먹거리 소비자 단체 소속 회원 2,000명이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지사 입후보 예정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정복락 현장 농업포럼 공동대표 등은 특히 안 예정자가 발표한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과 농산물 가격 안정 대상 품목 확대, 공공형 시장 도메인 도입 추진 공약에 대해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촌 인구 감소를 막을 대안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27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가 12일부터 8일 동안 열립니다. 정읍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별로 정읍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합니다.